이 내용을 모르면 진짜 사기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발 중인 부지는 장마철이나 1년을 안 나본 부지잖아요. 일단은 구입하고 나서야말로 1년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말 그대로 1년을 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비가 엄청 많이 내렸다. 근데 우수 설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한 나머지 빗물이 넘쳐 흘렀다. 그러면 누구의 몫이 되는 겁니까? 건축주의 몫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강성현 아키오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장마가 끝났는데도 비가 많이 왔었죠. 그 위에 윗지역에도 저희가 현장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은 없었다. 비가 오기 전에 항상 저희가 장마 준비를 또 따로 하거든요. 장마 준비 따로 하고 우천 대비 준비를 또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브랜딩 기획, 이 영상이 올라가는 2주에는 현장을 다 아마 둘러볼 것 같아요. 현장을 싹 다 둘러보고 그 중에 3분을 뽑아내야 되는데, 3분 뽑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지원자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다들 적극적이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눈을 못 보겠더라고. 그분들을 다 모시고 싶지만은 이제 다 모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좀 있고, 그냥 위치에 따라서 또 어떤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그리고 오픈 시기도 중요한 것 같고 해서 일단은 3분 정도를 모시려고 하는데, 3기 모집을 하냐 안 하냐 언제 하냐 뭐 이런 요청 메일이 많이 오고 있고 회사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3기 모집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2기 때 떨어지신 분들이 3기 우대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준비해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3기 모집을 할 때쯤에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들을 조금 정리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프로젝트 U 현장,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차 디자인을 했다가 클라이언트께서 계획을 180도 바꿔가지고 새롭게 도면을 그려낸 현장입니다. 토지를 매입하기 전이신 분, 이제 땅을 사기 전에 계시는 분, 건축주분들이 있다면은 좀 참고를 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서두에 앞서서 토지 매입 전 주의사항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은 임야를 매입하는 분하고는 조금 다른데, 개발된 부지 있지 않습니까? 개발 중인 부지. 개발된 부지나 개발 중인 부지를 매입할 때는 그 개발업자가 있을 겁니다. 개발업자와 부지 조성에 대한 협의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발 중인 부지일 경우에 어떤 경우가 많이 발생하냐면, 개발 중일 때 누군가가 땅을 매입을 해버리면 최초 계획대로 공사가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개발 중인 부지는 장마철이나 1년을 안 나본 부지잖아요. 일단은 구입하고 나서야말로 1년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말 그대로 1년을 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비가 엄청 많이 내렸다. 근데 우수 설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한 나머지 빗물이 넘쳐 흘렀다. 그러면 누구의 몫이 되는 겁니까? 건축주의 몫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 중인 부지를 구입하실 때 특약을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기시에 우수가 역류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를 해줄 것을 당부. 이게 근데 이거는 받아들여지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 특약을 적어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도면을 면밀히 파악한다. 처음에는 완벽한 도면을 가지고 구지 개발을 진행하기 시작하는데, 개발 중에 계약금이 입금되고 중도금까지 입금이 돼버리면 이거 좀 빼버릴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진짜 많아요. 이게 같은 건설업자로서 조금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공사가 흐지부지 끝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도면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도면에 의거해서 특약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개발업자와 관련된 하청업체를 알아둔다. 개발업자가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행사죠. 시행사에서 이 토지 개발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행사가 건설업자를 모집해서 토지를 조성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시행사가 그 건설업체에 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건설업체는 유치권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또는 반대로 시행사에서는 돈은 다 줬는데 건설업자가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나 이거 몰라,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알아두고 노선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계약 전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에요. 이 내용을 모르면 진짜 사기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매자가 당연히 개발업자로부터 땅을 구입을 하려면 시행사가 그 땅 살 때의 값보다 더 웃돈을 줘야 되잖아. 그 웃돈이라는 거는 그 시행사의 이윤 플러스 그 공사비예요. 그 토지를 개발하는데 들었던 비용. 근데 구매자 입장에서 웃돈을 주고 사는데 개발 마무리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웃돈 주고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 도면을 제대로 파악 못하면 이게 공사를 제대로 한 건지 이게 공사 제대로 안 한 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 유효 현장에 약간 그런 경우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요번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큰 대지에서 물이 차가지고 저수지가 돼버린 거야. 그 저수지가 되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도면대로 일단 설비가 안 돼 있어요. 두 번째, 개발업자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토목옹벽공사의 개념대로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람을 하게 되고, 범람한 물이 앞에 땅의 사업지에 피해를 주게 되고, 그 물이 역류하면서 도로로 빠져나가면서 도로에도 피해를 주고, 그러면 그 피해 금액도 발생하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께 계속 도움을 드리고 있죠. 이건 잘못된 거다. 여기 도면에는 트렌치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트렌치가 없다. 기본적인 옹벽 공사를 할 때 이런저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 해놓은 게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는 그에 따른 피해를 자꾸 받는 입장인 거예요. 다행인 것은 클라이언트를 만나 뵐 때쯤에는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만나 뵀는데 제가 그때부터 좀 관여를 했어요. 그나마 특약사항에 적어놓은 게 도면대로 해줄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게 다 합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민사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개발해놓은 땅에 역류가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수관로가 막혔어요. 일단 대충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옹벽 공사를 할 때 이렇게 옹벽을 세웁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흙을 이렇게 걷어내야 되잖아. 흙을 걷어내고 이렇게 대매오기를 합니다. 이쪽 부분을.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드레인이 들어갑니다. 우수 드레인이. 뭐냐, 물이 차면 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금 설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대매오기 전에 어떤 일을 또 하냐면 여기 유공관을 설치를 해요. 유공관이 뭐냐, 구멍 뻥뻥뻥 뚫려가지고 빗물이 지중으로 떨어졌을 때 지중으로 물이 고여서 유공관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유공관에는 부직포가 덮여 있어가지고 그 구멍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고 순수한 물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설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하냐, 그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한번 도포를 해요. 아스팔트 프라이머. 자, 이걸 도포하는 이유는 이게 물이 이게 벽을 쳤을 때 콘크리트가 100% 이제 방수가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구체 방수는 좀 된다고는 하나 크랙이 간다든지 아니면 재료 분리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자갈이 막 이렇게 뭉쳐 있다든지 하면 그쪽으로 물이 샌단 말이에요. 밖으로. 사람이 여기에 서서 이 옹벽을 바라봤을 때 여기 물길이 쭉 이리 나온다고, 옹벽이 이리 젖어 있다고, 이렇게 물이 새 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인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드레인보드 설치를 해요. 드레인보드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계란판처럼 생긴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부직포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앞에. 순수한 물이 부직포를 통해서 이물질을 걸러내고 물만 이쪽 드레인으로 있죠. 물만 이 드레인으로 빠질 수 있도록 설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대매오기를 하는데 이때도 중요합니다. 대매오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1m, 최소 1m 정도는 전부 자갈 채움을 해요. 여기 알골재, 자갈 채움. 자갈을 채우면 그 찐득찐득한 진흙이 아닐 경우, 자갈일 경우에는 물이 그대로 투과가 되죠. 땅으로. 빗물이, 우수가 이렇게 쫙 땅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이 물들이 그대로 이렇게 투과돼서 여기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위에서 이렇게 프레스를 막 밀어 넣으면 약한 쪽으로 물이 팍팍 빠지잖아. 이게 튜브에 물을 넣고 쫙 짜면 구멍 난 곳으로 물이 쫙 빠지잖아. 이게 그런 역할로 자갈 쪽이 압이 약하기 때문에 물이 이쪽으로 빠지면서 여기에 있는 드레인으로 빠지게끔 돼 있다고.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흙을 성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일단 첫 번째로 뭐가 문제였냐면, 제가 열어보니까 이 옹벽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드레인보드가 여기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에 콘크리트가 꽉 찼어. 이게 콘크리트가 꽉 차다 보니까 물이 도망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물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소한 이게 옹벽 공사를 한다 했을 때 유공간을 설치해야 되는 게 기본 사항이긴 하지만 유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이게 그냥 빠지질 못하게 이게 역류가 될 수밖에 없게, 물이 가득 찰 수밖에 없게끔, 우리 부진이 가득 찰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부직포 하나도 없었어. 부직포. 아스팔트 프라이버는 당연히 안 발라져 있고 프레타인 핀이 있어요. 거푸집 탈거를 했을 때 거푸집과 거푸집을 연결해주는 프레타이가 있는데, 그 프레타이 핀이 이렇게 옹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고. 근데 이거를 제거하고 이 제거된 부분에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들어가야만 방수가 되는데 핀을 한 개도 안 뽑은 거예요. 까디비 보니까 프레타이 핀 자체가 녹이 쓸어가지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프레타이가 그대로 두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녹이 빼입니다. 옹벽에 쇠가 녹이 쓰면서 그 녹물이 옹벽에 빼이기 시작해요. 그 녹물이 옹벽에 빼이기 시작하면 그거 절대 안 집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 프레타이를 제거를 해야 되는, 그것도 안 돼 있고, 하물며 여기 기본적으로 유공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공간도 없고, 당연히 드레인보드는 당연지사 없고, 그리고 대매우기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대매우기가 돼 있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알골재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알골재가 여기 들어가야 배수가 되는데, 지금 이 상황 같으면은 알골재로 돼 있어도 배수는 안 돼요. 왜? 다 막혀 있으니까,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근데 더군다나 이거 알골재도 아니고 떡골재 완전. 골재는 맞는데 마사가 섞여가지고 완전 떡지는, 완전 떡자갈. 물이 배수가 안 돼, 이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어떻게 범람하냐면, 물이 이렇게 자박하게 굴러가지고 여기 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대지 내에 조금 낮은 공간이 이렇게 있다면 거기에도 물이 이렇게 쫙쫙 차는 거지. 사실 이게 공사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착공이 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거 개발업자한테 협의보자. 이거 정리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사를 하냐. 평수가 작은 평수도 아니고 한번 지어놔면 평생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비만 오면 물난리를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를 했고, 최소한 이거 기본적인 이 상황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여기 유형 축구를 넣고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고 적어도 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유공간은 지금 설치가 안 돼요. 유공간 설치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 날개도 엄청 길게 빼가지고 아예 유공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고, 코어를 뚫어가지고 유공간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던지, 아니면 그 옹벽 한 스판은 스판별로 이렇게 물을 뺄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고 그 밑에서 배관을 빼가지고 물을 빼줘야 되는데, 아예 그런 설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거 영구적인 해결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 팀 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사를 했을 때 유형 축구, 이거를 축구를 설치했을 때 이 축구에서 나오는 물이 집수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집수정에서 시우수관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우수관이 또 막혀버렸네. 이게 부서져가지고 공사 마무리가 안 돼서 이 도로를 깔아주기로 되어 있고, 이 도로에 아스콘을 깔아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안 해주고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건축주랑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의논하고 있다. 토지를 구입할 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홍수 난 거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했고, 최초의 계획을 봤을 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최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게 180도 바뀌었어요. 이게 180도. 옹벽이 여기 이렇게 옹벽이 있어요. 이렇게 옹벽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옹벽에서 이게 물이 막히다 보니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는 물들이 여기 우리 대지 내에 이렇게 물이 차는 거죠. 하물며 여기 뒤에는 마무리 공사가 안 돼가지고 이쪽에는 지금 흙이 있는데 토사 유실이 있고, 이 유실된 토사가 이쪽이 도로란 말이에요. 공용 면적. 이 도로 내에 이렇게 배수관이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부서져 버리고 토사 유실돼 버리고
배관이 그냥 다 막혀버렸어. 이게 공사를 해줄지 안 해줄지도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어떻게든 공사를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게 선진행되어야만 공사를 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건축주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계획을 가지고 한번 또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바뀌었냐? 아주 색다르게 바뀌었어요. 콘크리트 메스 덩어리가 이렇게 한 자리를 덩하니 잡고 있어요. 여기에는 옹벽이 있고 현무암 옹벽이 있고 여기 뒤에는 치핑 옹벽이 있고 여기는 콘크리트 옹벽이 이렇게 단차를 주면서 이제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다룰 텐데 지오메트리 구조적인 어떤 문제와 마감재 머티리얼 같은 경우 그리고 컨텍스트 같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여기는 지금 형질 자체가 대지 자체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사하게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머티리얼 같은 경우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치핑, 유로폼, 합판 그리고 현무암 자, 이 네 개로 전부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삭막해 보일 수 있죠. 근데 뭐 이암 캠퍼스나 사유원이나 뭐 이런 곳 가면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팍팍팍 질비해 있는데도 그렇게 삭막하지 않고 그렇게 차갑지 않다.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고자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클라이언트 분도 굉장히 획기적이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게 도면인데 처음에 진입을 이렇게 하죠. 진입을 이렇게 하게 되고 주차장은 이렇게 이쪽에 있는 이 건물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이쪽 건물은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여기에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기숙사에서 바로 공장동으로 갈 수 있게끔 다리가 놓여져 있고 여기 사무실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장동이에요. 공장동. 여기는 다들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베이핑 카페예요. 베이핑 카페. 베이핑 카페가 뭐냐면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현재 이 사옥 자체가 전자담배에 대한 액상을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 액상을 테스트하고 싶어 하시는 테스터들 또는 제조도 가능한 액상 같은 경우에 내가 맛을 정할 수 있다 그래요. 딸기 맛도 있고 사과 맛도 있고 뭐 포도 앤 사과 맛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을 직접 입맛에 맞는 걸 제조해서 테스팅 해보고 하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옹벽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지금 잡고 있어요. 디자인을 봤을 때 이런 디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돌아서 저기 베이핑 카페 또는 공장동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직 그 디테일 컷이 정확하게 다 나오진 않아서 조금 더 이제 손봐야 될 것들은 있지만 대략 이런 식의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다. 여기는 콘크리트 다리, 위에는 유리난간을 통해 가지고 공장동으로 갈 수 있게끔 저쪽 바깥쪽에서 우리 건물을 바라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기숙사 식당에서 공장동으로 가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 수공간을 두면서 빗물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약간 생동감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뒤에 이제 공장동인데 공장동에는 차가 이렇게 진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뒀고요. 여기는 가드닝, 젠 가든이죠. 젠 가든. 일본식 정원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잡아두고 그래서 이제 노출 콘크리트에는 대나무, 목재, 그리고 현무암, 그리고 물도 잘 어울려요. 여기는 진입로인데 여기는 슬로프로 돼 있어요. 슬로프로 돼 있는 이유가 이제 휠체어도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슬로프가 형성이 돼 있고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계단을 타고 이쪽에는 마지막에 끝에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간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진입하는 부분에서 진입 시퀀스에서 약간 조명이 아닌 어떤 빛을 통해서 공간을 밝히려고 노력을 했고 이게 중간중간에 아마 옹벽을 약간 뚫을 거예요. 저희가 이게 조금 시선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뚫고 하든지 여기를 물을 약간 이렇게 물을 넣든지 물을 넣어서 조금 색다른 이미지를 연출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고 위에서 봤을 때 우리 건물의 형태예요.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또 일이 많아지고 너무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실제 공사를 하면서 촬영하는 거 보고 또 이미지 설명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프로젝트 유 현장 바뀐 디자인에 대해서 컨셉이나 디자인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토지 매입 시에 굉장히 유의해야 될 부분들,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 개발 중인 현장이나 부지 개발이 된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도면 파악을 굉장히 잘 해야 되고, 그 시행사와 그 시공사 간에 어떤 분쟁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문제가 있었을 때 하자에 대처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인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발 중이지 않은 그 땅 주인한테 바로 내가 그 땅을 구입하는 그런 경우라면 그때부터 개발하면 되지만, 개발된 땅을 살 때는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